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세연입니다. 네, 지금 화면 공유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네, 체크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화장품 전문가 협회의 맞춤형 화장품 상담 전문가로서 개인의 피부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화장품을 추천하고 상담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장품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영양학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느 부분이 채워지고 좋아져야 더 아름다워질지 이너뷰티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피부가 화장품을 발랐을 때 곧바로 확 올라간다든지 밝아진다든지 이런 드라마틱한 속도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화장품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시술을 돈을 주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나 셀라비브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특허받은 제품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딱 두 번 만나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셀럽 파티를 진행하실 때 영양 쪽으로 이론 강의가 왜 필요한지와 그리고 각 제품별 키포인트를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다음 주에는요, 셀럽 파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진행을 하는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숨차게 달려야 제가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딱 25분 정도만 초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론 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릴 부분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피독입니다. 경피독이란 파라벤이라고 해서요. 가장 많이 쓰이는 보존제 성분으로 각종 화장품, 샴푸, 린스, 클렌저, 쉐이빙폼, 자외선 차단제, 치약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공 방부제로 한번 몸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성분들 쉐이빙폼에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턱 주변 면도독이라는 트러블이 잘 올라오실 겁니다. 어, 유사나 플룸 클렌저로 쉐이빙 폼을 대체를 하시면요, 수개월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적은 양으로도 엄청 많은 양의 거품을 내기도 하고 굉장히 촉촉하기 때문에 만족하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경피독은 유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체내에 남아있는 경피독은요, 태반이나 양수를 통해서 태아에게 온전히 전달이 되어 영향을 미치고 대물림이 되어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아토피라는 것은 살면서 생활 습관에 의해 나타나야 하는 피부 반응인데 왜 이제는 태아가 뭘 잘못했다고 태어나자마자부터 시뻘겋게 태어나서 아토피로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환경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문제를 주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냥 요즘 너 애도 내 애도 아토피라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경피독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에 들어와서 약 10%만 배출이 되고 90%는 그대로 내 몸에 쌓이게 됩니다.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25%, 화장품이나 욕실용품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75%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보다 피부에 닿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한 번 더 경피독이 위험한 이유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통증과 자극을 느끼지 못해서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아프고 쓰라리고 빨개지고 벗겨지면 당연히 안 쓰겠죠. 그런데 아무 티가 안 나니까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도 뒤돌아서면 가성비 좋은 대용량, 저렴한 제품을 찾으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향을 찾아다니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머릿속에 담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경피독은요, 인체의 자연대사로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해독이 필요한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바로 술이 있죠. 네. 술 먹고 다음날 아무리 늦어도 저녁에는 깨게 되죠. 그러니 또 드시겠죠. 근데 그게 인체의 자연 대사거든요. 근데 해독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피부로 들어오는 오는 것은 그 단순한 것 같은 자연 대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체내의 다양한 곳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몸이 약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태아나 어린이, 노인, 환자같이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너무나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몸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 밥 먹고 곧바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무언가 들어오게 되면요. 영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으로 싹 집중을 해서 전달이 됩니다. 협회에서도 계속 하는 말이 관절염 있으신 분들, 특히나 화장품 주의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피독이 관절이나 연골의 염증으로 전달이 됐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암 환자한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화장품은 우선 색조 화장품 중단을 하시고 욕실 제품은 안전한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유기농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주는데요. 그건 왜일까요? 바로 매일 쓰고 먹는 거기 때문이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건요,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 이러한 곳에 쌓이게 되는데요. 유방암, 난소암 같이 호르몬 계통의 생식기 암이 되는 것이죠. 화장품, 샴푸, 샤워젤 이런 성분들이 쌓여서 실제로 암 조직을 꺼내서 냄새를 맡아보면 화장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대대손손 물려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10대 여자아이가 유방암에 걸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 이미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단종되었던 파라벤이 그 조직에서 검출이 된 것인데요. 알고 봤더니 엄마의 엄마, 즉 할머니 때 사용되었던 그러나 단종이 되었던 그 성분이 대대손손 전달이 되어서 손녀딸에게 발견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장기 어린이는 몸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장 호르몬, 성장판, 근육, 뼈, 신경, 치아 이러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 어릴수록 성장기일수록 더욱 안전하고 또 안전하고 진짜 또 안전한 곳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경피독은요, 뭘로 빼내야 할까요?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로 밀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려면 우리 인체의 구조를 먼저 알고 노화는 왜 일어나는지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는 피부 세포가 좋아져야 하는데요. 그럼 피부 세포는 어떤 영양소를 원할까요? 바로 우리의 세포는요, 5대 영양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 5가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이 영양소들은 세포 안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어져야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피부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세포 안에 넣기 위해서는 분해시킬 때 비타민, 미네랄이 없어서는 절대 분해될 수가 없고 흡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포 안에 넣어주는 과정을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피부를 좋게 하고 건강을 찾아가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알기 전에 피부를 알기 전에 인체 구조에 대해서, 인체 구조와 영양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양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게 됐는데, 영양소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의학 쪽 대학교나 대학원의 교재로 활용이 되고 있다가 지금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이나 교보문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영양제나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 해답지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화장품도 피부가 먹는 영양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 세계 12개의 전문 국가기관에서 분석해서 이렇게 독성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를 해두었고요. 여기에 그리고 안전한지, 효능을 낼 수 있는지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독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별에 대한 점수도 있고요. 흡수에 관여된 숫자로 나온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5개 만점이라고 했을 때 3개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 제품을 먹거나 발랐을 때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느낄까요? 우리 몸에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피부의 재생과 탄력과 진정에 도움이 되는지 퍼센트로 보실 수 있어요. 숫자로 보실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등수는 그 책의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등도 5만 원, 500등도 5만 원, 광고 잘하는 판매율 1위 하는 것도 5만 원,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제품 5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소비를 하시겠어요? 자, 효능과 기능이 1등을 하는 것과 판매율 1등은 완벽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성비 소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에 발라서 먹어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효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해요. 이런 책 안에 보시면 그래프들이 색깔별로 나오는데요. 노란, 빨간 그래프는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 별은 3개 이상의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숫자로 표시된 것은 50% 이상은 되어야 내가 먹고 발랐을 때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갖는 이유는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지식을 통해서 제품을 선택하실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그렇다면 이 영양제라고 하는 게 세계 1등 하는 영양제가 우리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들어가 있다라면 좋겠죠. 그래서 시중에 대부분의 화장품들은 모두 합성 원료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똑같이 5만 원을 놓고 쓰는데 그게 안전하게 천연의 형태로 피부 속 깊숙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천연이 아니라 합성으로 들어갔다면 우리 몸에는 또 어디에 쌓이게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전달이 셀럽파티를 하실 때, 셀럽이브 시간을 가지실 때 이론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론이 어느 정도 정보가 들어갔으니 각 셀레비브 제품별로 빠르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정말 제가 조금 속도전을 낼 거기 때문에 제품별로 빠르게 적으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 저는 리무버를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리무버는요, 화장솜을 흠뻑 적셔서 자극 없이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만약에 솜이 마른다면 계속 보충해서 피부가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피부는 깜짝 놀래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듭니다. 그 두껍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트러블을 유발시킵니다. 왜냐하면 덧나고 회복하고 덧나고 회복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이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가 리무버를 화장솜으로 사용을 하실 때 사용 후에 트러블이 올라온다? 피부가 더 뭔가 뭐 올라오는 것 같다 하시면 내 손의 강도가 강했구나라고 조금 의심은 해보시고 손에 힘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피부는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정말 자극 없이 부드럽게 흠뻑 적셔서 살살살살 오래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아침에도 꼭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게 있으면 뒤로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피부도 뱉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인데요. 밤새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 동안 모공에서 각종 노폐물을 다 뿜어냅니다. 그것을 아침에 비워내주지 않는다면 모공도 변비에 걸리겠죠?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도 꼭 사용을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카밍 가루요.
이건 아침에 사용하셨을 때 이 정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도 사용 가능한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학교 다녀와서 이렇게 얼굴을 닦아보면 이렇게 어른보다도 더 어, 갈색의 화장솜을 보실 수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기 때문에 꼭 메이크업 하지 않은 날에도 꼭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카민과 밀크 클렌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화장솜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화장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리무버로 화장솜을 조금 촉촉하게 해주신 후에 거기에 밀크 클렌저나 카민 클렌저를 펌핑을 해서 살살살살 피부결 정돈하는데 해주는데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말 살살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피부결 정돈에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요. 트러블이 있거나 홍조가 있고 문제가 좀 있다 싶으시면 카밍을 하신 후에 밀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카밍이나 밀크 클렌저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디바이스에 추가를 해서 자극 없이 부드럽게 살살살살 구석구석 해주실 건데요. 이 사람인지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마다 왼쪽에 집중하시는 분들, 오른쪽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계가요, 1분마다 띠띠 소리를 내줍니다. 그러니 이마 1분, 왼쪽 1분, 오른쪽 1분 이렇게 좀 균일하게, 균형 있게 골고루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 습관을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유독 각질이 오른쪽에 많다? 조금 오른쪽에 소홀하셨던 분이 왼손잡이일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이 눈썹 주변에 거품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소 생활 습관이 이마나 볼은 잘 닦으시는데, 이 눈가 주변, 눈썹 주변은 잘 안 닦으시는 분들이 각질로 인해서 거품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거품 나는 방향을 통해서 내 생활 습관을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폼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적은 양으로도 정말 많은 거품을 내는데요.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올바른 방법은 손에서 거품을 내서 그 거품을 얼굴로 가지고 가서 그 거품으로 얼굴을 마사지를 해주셔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 다 손에 듬뿍 짜서 몇 번 비비지도 않은 채 얼굴에서 거품이 채 나기도 전에 물로 다 씻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클렌저가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 잘 못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폼클렌저를 잘만 사용하셔도 세안 후에 얼마나 피부가 매끈해지는지를 느껴보실 수 있고요. 내 얼굴에 얼마나 많은 각질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세면대를 이렇게 잠궈 놓으시고 세안하신 후에 물을 쫙 빼보시면 세면대가 지저분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폼 클렌저가 각질을 불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시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그것이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약 1분 정도인데요. 이 1분을 체감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내가 좋아하는 동요 한 곡 정도는 불러주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그 시간은 꽉 채워지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토너인데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1등 공신이에요. 이게 사용 결과 30분 만에 180%나 피부 수분 보유력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180이라는 숫자가 체감이 되지 않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30분 만에 180%나 증가했다라고 보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30분 만에 180%예요. 정말 놀라운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이 토너가 얼마나 높은 역할을 하는지를 꾸준히 뿌리시다 보면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는요, 유분이 너무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되는데요. 피부가 건조할수록 피부는 수분을 묶어두기 위해서 겉의 피부를 유분으로 감싸게 됩니다. 겉은 반질반질하나 속은 건조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그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세미나 때 이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셀라비브는요, 건성, 지성 따로 정해진 제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갈 때 비상약처럼 전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가 매일매일 때에 따라 내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정말 슬기로운 사용 방법입니다. 내가 지성이라고 해서 건성이라고 해서 그 제품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상태가 매일 다르듯이 우리 피부도 매일매일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그 때에 따라서 맞춰서 오늘은 이거에 집중을 해볼까? 저거에 집중을 해볼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현명한 사용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 에센스입니다. 눈가 주변의 피부는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꼭 어플리케이터가 장착되어 있는 아이 제품으로 눈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요즘에 안검하수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눈가 주변에 뭉친 근육과 마사지만 잘 해주어도 이 빠르게 처지는 눈가 주변의 그 피부 처짐 현상을 늦춰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에센스로요, 눈가 주변에 뭉친 근육들을 혈자리를 통해서 살살살살 풀어주면서 눈 주변의 컨디션을 맑게 해준다면 눈이 무거워서 처지는 현상을 약간은 늦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세 번째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바이스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핸드크림, 우리 미스트 들고 다니듯이 립밤 들고 다니듯이 저는 이걸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피곤할 때마다 눈가 주변을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웃라인 쌍꺼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쌍꺼풀이 감춰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 고민이시라면 이 아이 에센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근육들을 풀어주신다면 이 쌍꺼풀이 감춰지는 현상을 조금은 늦춰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셜 오일입니다. 어, 대부분 미네랄 오일 합성이 들어있는데요. 자연유래 98% 안전한 오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아이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특히나 끈적이지 않고 오일막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 토너 다음 제품으로도 적합한 제품이고, 또한 토너 다음부터 이 레이어드에서 각 제품 사이사이에 사용하시면 좋은 이유는요. 다음 제품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사의 경우 오일막이 형성되어서 항상 마지막 단계에 오일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오일막이 형성되지 않고 입자가 작아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토너 다음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는 레스큐 세럼과 바이탈 세럼인데요. 레스큐로 수분기를 열어주셔야 되세요. 사막에 물줄기를 만들어 주듯이 진피층까지 길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 그 열린 길을 따라서 바이탈 세럼을 발랐을 때 수분기를 따라 흡수가 되어서 그 깊숙이 진피층부터 콱 조여줘서 탄력이 좋아지고 모공이 눈에 찌게 작아지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공은 커지면 옆에 모공과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모공이 넓어져서 회복이 너무 더뎌지고 어쩌면 오랫동안 이 모공 조이는 게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모공 관리는 꼭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피부결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팩처럼 바이탈 세럼을 잔뜩 올리고 주무시면 아침에 너무 기분 좋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공을 레이저로 조이지 마시고요. 스스로 탄력을 얻어서 그 모공이 스스로 작아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레이저를 사용한다라는 건 변비의 식이섬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변비약의 도움을 받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어. 특히나 바이탈 세럼은 사용 후에 3시간 만에 피부 탄력을 2배나 증가시키는 실험 결과도 있거든요. 이게 3개월, 3주, 뭐 3일 정도가 아니라요. 사용 후 3시간 만에 탄력이 2배나 올라가서 피부의 팽팽함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딩 모이스처와 루미너스 크림, 나이트 젤과 크림 제품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피부는요, 수분이 사라지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칙칙해지고 이렇게 갈색화되는 피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얘지고 싶다면 꼭 수분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수분 폭탄 크림이 바로 이 수딩 모이스처인데요. 이건 남자분들도 10명면 10명이 다 만족하는 제품이세요. 이 크림 바르는 그 질감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리고 문제성 피부에 특화된 제품으로 우리 포스트 4종이 나왔잖아요. 그 4종 중에서 문제성 피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수딩 모이스처입니다. 그 다음에 루미너스 크림은요, 제가 물광 크림이랑 크림은 다 써보았는데, 이런 물광 크림은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서 수분이 몽글몽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조명으로 거울 앞에서 비춰보면 이렇게 수분이 올라오는 걸 진짜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홍조에도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나이트 젤과 크림은요, 이 두 가지만큼은 다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사나만의 특허 기술이 두 가지 모두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섞어서 두 가지 기능성을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개를 사서 두 달을 쓰시나 각각 한 개씩 사셔서 두 달을 쓰시나 사용 기간은 사실상 똑같거든요. 그러니 두 가지 기능성을 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피부 수분의 손실을 30분 만에 70%나 감소를 시킨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리어 밤인데요. 바르고 자는 팩, 피부 연고라고 하고 싶을 만큼 빠른 회복력에 도움되는 제품인데요. 이건 정말 제가 피부과 약이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세라마이드 제품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5가지로 탄탄하게 만든 세라마이드 제품은 처음 봤고요. 가격 아시죠? 이 정도 성분의 피부과 진열대에 올라가게 되면요. 무조건 10만 원 후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신제품을 포스트 4종이 나왔을 때 베리어 밤 세라마이드 5종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니 이 제품은 밤에 주무실 때 잔뜩 올리고 주무시면 너무나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아토피 피부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셀럽 파티 할 때 꼭 안내해드리는 정보, 경피도가, 영양의 중요성, 그 다음에 각 제품별로 포인트들을 집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셀럽 파티를 진행하면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고객들과 주고받으면서 하는지 이 상상을 하면서 셀럽 파티를 같이 열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른 진행에 있어서 숨이 차셨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서 진행을 해보니 많은 분들이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